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영입니다. 체험 AV에 왔습니다. 체험 AV에 올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조용한 주택가에 있다는 거. 근방에 오디오 매장이 없어요. 큰 길 너머에 하나가 있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 사무물산 요 뒤쪽이 요 큰 길 대로변은 점심 저녁 시간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동네죠. 하여튼 그 길 안쪽에 있는 오디오 매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체험 AV에서 저희 봤던 게 아톨 앰프였었죠. IN300 에보 이볼루션 버전이죠. 오늘은 그보다 하나 위 아톨 인티앰프의 플래그십입니다. IN400 에보. 아톨의 인티앰프가 6개쯤 있어요. 그룹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둘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아래쪽 엔트리 라인업이 50, 80, 100. 이건 이제 시그너처 버전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3개 200, 300, 400. 요게 하이엔드 그룹이죠. 여기는 에볼루션, 그러니까 에보 버전으로 그렇게 버전업이 되어 있습니다. 아톨이란 회사, 그리고 특히 이 인티앰프로 상징이 되는 아톨 사운드를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자면, 이 회사는 회사 규모나 지향하는 사운드 자체가 이 하이엔드 회사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프랑스 브랜드인데, 그런 브랜드들이 이렇게 광고도 열심히 하고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그 매거진들에 보내서 제품을 열심히 홍보하고 막 순위에 올리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프랑스 회사들이 조금 그런 게 유사점이 있긴 한데, 아톨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톨 자체는 자신들의 독자적인 영역이 있는데, 모든 하이파이 하이엔드 시스템들이 갖춰야 되는 어떤 레퍼런스적인 규격이 있어요. 앰프로 치면 스피커를 드라이브를 잘 하고 전 대역을 고르게 나오게 하고, 음원에 있는 정보를 깨알 같은 정보까지 다 들려주고, 그리고 음악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그런 감성을 입혀주는, 이게 사실 뭐 앰프의 본분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는 게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는 회사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여기에 아톨의 사운드, 이걸 그냥 뭐 막연하게 뭐 프랑스의 사운드다, 그 다음에 좀 뭐 감성의 소리다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쪽이 아니라, 사용자하고의 교감, 소리를 단순히 듣기만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음악에서 이걸 들어야 된다는 거를 정확하게 사용자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티앰프의 플래그십인 IN400 에보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다는 거, 좀 이따 음악을 들어보시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겠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음악의 표면에서 보이는 직관적으로 이 시청자를 사로잡는 그런 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그 연주자, 녹음한 사람, 음원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이 거기까지를 들리게 하는, 그래서 음악 속에 빠지게 하는, 거기까지가 아톨의 목표라는 걸 미리 알려드립니다. 제가 아톨을 듣는 사이에 그런 걸 많이 느꼈고, 특히 인티앰프 플래그십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제품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톨이 이런 특유의 사운드를 반영하게 된 거는 여러 군데서 나타나요. 일단 회사 이름이 그렇고, 남태평양 이 산호초 섬, 이게 회사 이름이잖아요. 이게 로고도 이렇게 반듯하고 멋있는 글씨체로 쓴 게 아니라 그런 섬 모양을 형상화한 그런 그래픽처럼 돼 있어요. 이 아톨 로고 굉장히 독특하죠. 그리고 이 회사가 있는 동네가 오디오 회사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저쪽 프랑스 서북쪽 해안에 있는 노르망디 해안 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뭔가 이 낭만적이고 자유정신이 반영이 된, 거기다 오디오 회사를 차리게 된 그 운송 거리도 멀고 그럴 텐데, 그쪽에다 회사를 둔 이유도 오디오 회사는 여기다 만들어야 돼, 뭐 이런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듀브로이 형제죠. 스테파니와 엠마누엘, 이 두 형제가 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런 위치와 회사의 이름, 그런 것들이 사운드와 연관이 있는 그런 브랜드라는 거,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하이엔드가 정점에 있던 90년대 말에 만들어서 벌써 이제 30년이 돼 갑니다. 아톨은 제품의 소위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넓어요. 이 인티앰프도 6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프리앰프, 파워앰프, CD 플레이어, 스트리머, 올인원, DA 컨버터, 카테고리가 한 10몇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빼곡한 제품군을 갖춘, 그렇게 폭넓게 제품을 제조한다는 것을 의외로 모릅니다. 아톨은 그냥 인티앰프만 있는 줄로만 아는, 물론 인티앰프가 아톨 사운드를 대표하는 아톨의 시작이기도 한 그런 제품입니다만은, IN400 에보는 그런 아톨을 대표하는 제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티앰프에서도 가장 상위,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IN300하고도 거의 똑같이 둔 부분이 없어요. 뭐가 달라도 조금씩은 다르게 만든, 대표적으로 그 바디를 굉장히 견고하게 만드는 것도 회사의 철학이기도 한데, 이 앞에 패널 있잖아요. 프론트 패널, 이게 두께가 1cm예요. 10mm. 근데 바로 전에 IN300은 9mm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좀 더 플래그십이기 때문에 좀 더 두꺼워야 된다라고 해서 그 두께가 다르고, 그리고 당연히 출력이 다르죠. 출력이 8ohm에 160W, IN300이 140W였죠.
인티엠프 중에 가장 출력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기본 골격과 플랫폼은 아톨이 지향하는 그런 하이엔드 정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400도 당연하게 양쪽을 완벽한 듀얼 모노 구성으로 해서 전원부도 좌우가 따로따로 있고 좌우 볼륨이 별도로 어테뉴에이팅이 되는 하이엔드의 상징과도 같은 그 알프스사의 볼륨을 사용하고 있고요. 물론 컨트롤은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쪽 볼륨 노브로 동작을 하는데 안쪽에 보면 좌우 볼륨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플래그십답게 인터페이스가 되게 풍성해요. 특히 입력 인터페이스가 11개나 돼요. 언밸런스, RCA가 9개, 밸런스가 2개. 언밸런스를 9개나 둔 거는 EMP 하나를 어딘가에 두고 저희가 아는 웬만한 소스들은 중복으로도 CD, 턴테이블, TV, 지금 같으면 스트리머, 튜너 동시에 11개를 꽂을 수 있는 그런 입력단을 갖추고 있다는 거. 그리고 디지털 입력이 또 있어요. 최근에 나온 인티앰프답게 디지털 입력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코엑셜이 2개, 그 다음에 옵티컬이 2개, 그 USB까지 웬만한 디지털 입력 포맷을 다 갖추고 있고요. 특히 USB 입력은 비동기식으로 최고 해상도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24비트에 384kHz까지. 여기까지가 유선이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 입력을 받습니다. 버전업이 되어 가면서 블루투스도 이제 이 디코딩, 인코딩의 품질에 따라서 음질 수준이 꽤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간편하게 듣는 그냥 대표적인 그런 무선 포맷으로 블루투스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IN400에는 그런 추세도 반영을 해서 블루투스 입력까지도 받게 돼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회사의 사운드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출력석이 그 대표적인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죠. MOSFET을 씁니다. 좌우에 8개씩을 써서 8옴에 160W 출력을 내고 4옴이 되면 거의 2배, 거의 정수 증폭을 하는 300W가 되는 그런 아주 넉넉한 규모의 출력석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앰프 내부엔 트랜지스터나 커패시터들이 다양한 용도별로 이렇게 분포를 하는데 선별한 제품들, 특히 트랜지스터는 달링턴의 제품을 쓰는 것도 원래 음원의 순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그리고 어떤 스피커와도 드라이브를 최선으로 다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철학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톨은 이 트랜지스터로 만든 프랑스 앰프를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톨의 플래그십 인티앰프 IN400 에보의 소리를 그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In every heart there is a room, a sanctuary safe and strong, to heal thy wounds from lovers past, until a new one comes along. I spoke to you in cautious tones, you answered me with no pretense, and still I fear I've said too much. My silence is my self-defense.
대략 300하고도 차이가 나는 거를 300이나 기타 인티앰프의 소리에 익숙하신 분들은 차이가 좀 느껴지실 거예요. 300하고도 차이가 납니다. 전체 그 골격이나 드라이브하는 그 품질이 역시 플래그십의 어떤 품격이 좀 있습니다. 오늘 이 스피커가 문제인데 피에가의 코엑스 411, 이 스피커가 그 뒤에 있는 611보다 어떤 면에서 소리 내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소리가 뭔가 좀 미흡하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스피커죠. 능률이 90dB이나 돼서 이렇게 능률 자체가 낮진 않은데 공칭 임피던스가 4ohm이에요. 전류가 꽤 많은 양을 요구하는 그런 스피커라는 얘기죠. 특히 코엑스 시리즈는 이 아래 프리미엄 시리즈하고 좀 많이 다른 부분이 바로 이 위에 리본 부분이에요. 아시겠지만 이 피에가의 리본은 대표적인 동축 리본 유닛이죠. 그래서 그 대역을 두 개로 나눠서 높은 대역 한 가운데 또 한 겹의 더 리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코엑셀 리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시리즈 이름이 코엑스고 여기 들어간 유닛이 C112 플러스 그 제품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넓은 리본을 대역이 변할 때마다, 임피던스가 변할 때마다 울려서 떨리게 해주는 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나서 6.3인치 베이스 드라이브를 아주 탄력 있고 파워풀하게 그렇게 울려주면서 이제 서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이 스피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일단 드라이브를 굉장히 잘합니다. 아톨의 플래그십 인티답게. 특히 베이스, 중저의 베이스를 아주 견고하게 그리고 육중한 느낌으로 대역상의 아래쪽을 아주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이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윗대역, 중역대부터 고역에 이르는 연결 자체도 매끄럽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아톨 고유의 사운드를 아주 유감없이 발휘하는, 피에가에서 그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일단 말씀드렸듯이 베이스가 아주 통제가 잘 돼요. 아톨 사운드의 어떤 시그너처가 높은 대역이 있다고 한다면 아톨 앰프가 처음에 이렇게 눈에 띄고 이렇게 귀를 사로잡는 부분은 베이스를 아주 역동적으로 잘 잡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듀얼 모노 구성에 전원부가 좌우가 따로 있고, 그리고 이 출력 160W의 출력으로 드라이브하는 그런 파워와 통제력이 아주 잘 발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본 4플레이의 그 맥스 오멘 같은 곡을 들어보면 업비트로 빠르게 동작하는데도 꽤 파워 핸들링을 크게 가져갑니다. 그 다이나믹스의 쾌감이 오디오를 듣는 재미가 큰 그런 부분이었어요. 순간 스피커가 크게 확장이 되는 느낌. 그리고 나서 이제 높은 드랍에서 이 반짝거리는 느낌들, 매끈하게 라운딩이지만 그렇게 들려줘서 이 4플레이 같은 곡을 아톨로 들어보면 아주 파워풀하고 감미로운 양쪽 세계를 둘 다 잘 재현해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톨의 진짜 매력은 특히 코엑스 411의 코엑셜 리본 트위터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의 목소리예요. 사람의 목소리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하이엔드 앰프들이 아주 디테일한 세부 묘사와 눈앞에 사람이 떠있는 듯한 이런 재현을 해주는 쪽이 좀 더 특출나다고 한다면 아톨의 IN400 에버는 기본적인 순도 높은 음원의 모습은 그대로 잘 드러내놓고 그 부분이 좀 달라요. 이렇게 섬세하고 디테일한 묘사 쪽보다는 이거를 좀 침투력 있게 시청자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느낌. 해상도나 사실적인 묘사에 빠져서 잠깐 놓칠 수 있었던 부분들을, 그 부분을 조금 의식 못하더라도 아티스트나 연주자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실제로 연주자가 전하려고 했던 이 음악의 메시지가 다른 앰프들보다 잘 들린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각이 지고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주 매끈하고 유연하게 들어온다는 데서 그걸 그냥 저희는 아톨 사운드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감미롭기도 하고 소위 심금을 울리는 그런 교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니퍼 원스의 And So It Goes 같은 곡을 들어보면 제니퍼 원스의 유연한 그런 음색 자체가 그게 좀 다르게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입모양과 이렇게 아주 선명한 어떤 외곽선을 그려내는 장면보다는 음원에서의 그 호소력 짙은 음색, 이게 좀 더 잘 들리는 그런 제니퍼 원스를 들려주는 소리 쪽이 아톨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아톨 고유의 음색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발휘된 부분이 있어요. 좀 더 잘 드러나는 부분. 그래서 제가 프랑스 곡을 참 여러 개를 들어봤는데 역시 그게 맞아떨어집니다. 프랑스 음악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뭐 다 어울린다는 건 아니고, 대표적으로 프랑스 실내 악단들 있죠. 뭐 폴 모리아, 레이몽 르페브르 이런 악단들, 그런 음악 정말 잘 어울립니다. 저희는 지금 스트리밍으로 들었지만 꽤 괜찮은 LP를 통해서 이 아톨 IN400 에버로 들어본다면 아마 그 음악은 근래 들은 중에 최고일 거예요. 그런 음악 듣기 너무 좋습니다. 7080들한테는 아주 흔한 곡이라고 할 수 있는 러브 이즈 블루가 야, 이렇게까지 멋있는 곡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지금 아톨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낮은 베이스가 기반을 하는 아주 묘한 그루브가 일단 깔리는 게 그렇고, 기타 소리 그리고 현악 소리, 이게 대단히 풋풋하고 청량감 있게 울리지만 역시 이 음악에서도 그 호소력 짙게 들려온다는 점이 다릅니다. 사실 이 폴 모리아의 러브 이즈 블루를 하이엔드로 들으면
이렇게까지 감동이 오진 않아요. 근데 아톨에서만 느껴지는 특유의 대역구사인지 아니면 어딘가 프랑스 음악만을 이렇게 투과시키는 필터가 있는 건지 감동스러울 만큼 아주 멋진 어비스 블루를 들려줬습니다. 프랑스 악단 곡을 한번 정말 멋지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아톨 앰프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체험 AV 밖에 이 저녁 때 애들 놀이터에서 뛰도는 소리도 막 들리고 그러는데 꼬맹이들 요새 보기도 힘든데, 자, 오늘은 아톨의 플래그십 인티 앰프 IN400 에보를 이렇게 같이 살펴보면서 들어봤습니다. 프랑스 감성이라고 막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리보다는 조금 더 진지하게 다른 하이엔드 앰프들에서 발견되지 않는 그런 독특한 사운드를 갖는, 그래서 그걸 아톨의 감성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앰프니까 음악 많이 들으시는 분들한테 일단 추천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주 고약한 스피커 외에는 여러 스피커들에서도 드라이브에 문제가 없는, 드라이브 성능이 아주 넉넉한 그런 앰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톨의 IN400 에보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아주 매끄럽고 심플하게 만들면서도 고급스럽게 만든 플래그십 인티 앰프의 풍모가 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톨의 IN400 에보 같이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